피하고 싶은 순간을 여유하는 여롭게 마주하는 힘, 불편함을 다루는 고수의 능력, 뜨거운 감정 여법. 직장인 우진 씨는 타인의 기분을 지나치게 살피는 성격 때문에 점점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합니다. 은밀함도 많고 살다 보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타인의 무례한 행동을 저지하는 등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순간을 피하려고 꼭 필요한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상황과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법은 소아정신과 수련회 시절에 배운 자녀 양육의 큰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만족과 좌절을 둘 다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만큼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친구가 마음 상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도 있고 영어 표현에서 뜨거운 감자, 핫 포테이토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하지만 다루기가 걸그럽고 민감한 사연을 말합니다. 들고 있긴 뜨거워서 얼른 던져버리고 싶은 문제, 모두가 표현하는 어려운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죠. 아무리 뜨거운 감자라도 나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라면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내 손에 넣고 다룰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훈련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려움 앞에서 당당해지는 뜨거운 감자 여법 3단계. 1단계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창피하다. 나를 싫어하게 될지 모른다.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을 피하기보다 무조건 자신을 억누르다 보면은 자존감 저하, 자기 비하, 우울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뜨거운 감정이라도 자신의 힘으로 핸들링 하겠다고 다짐해 봅시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나는 이 상황을 다룰 수 있습니다. I can handle it 라고 소리 내어도 좋습니다. 3단계는 심호흡을 하고 뜨거운 감자를 내 손으로 직접 다뤄야 합니다.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고 4-2-4 호흡으로 하면서 하면 좋겠다. 자기 생각을 잘 알고 표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을 종이에 정리한 다음에 거울을 보고 말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내게 던져지는 뜨거운 감자들을 손에 들고 저글링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기는 여러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으면 다른 어떤 덕목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ourage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the virtues because without courage you can't practice any other virtue consistently. 미국 작가이자 링컨 운동가인 마이아 앤젤로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한들 용기가 없으면 어떤 일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핸들을 가지 못할 뜨거운 감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다루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두려워할 것은 뭐 있나요? 감자요법을 단계를 밟아보세요. 감자요법이라고 제시했군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느라고 쉽게 지칠 때 예민한 사람을 위한 마음 처방전, 몸값 요법. 2019년 뉴욕타임스의 한국인들의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이 바로 눈치라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고 눈치가 없는 것은 단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가족, 친구, 직장 상사 등등 이런 것들이 성공에 이르는 비밀이 눈치라. 동방예의족이다 해서 예의를 많이 차려야 되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좋은 건데 너무 과도해서 내 몸을 망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보통 예민하다 민감하다 하면 부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모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예민함을 감추느라고 멋진 예를 쓰기도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라도 할 수 있고 찰스 다윈과 토마 관계도 무척이나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시원 관찰력, 평화주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알아차리면서 시작이 되니까요. 예민함과 소속감의 미묘한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소속감, 그 어려움이 많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하면 상대방이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그리고 소속감은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소속감을 느낄까요? 진정한 소속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는 진정한 소속감을 찾아가는 길에서 고독을 맞이하지 않는 여행자입니다. 지금 혼자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된 소속감을 찾는 과정은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몸값이 높아서는 안 된다. 나의 가치를 두고, 몸값은 대부분 사람은 자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보다 자신의 몸값을 더 높이 매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살피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혹은 상황에 이끌려서 타인의 몸값을 자신보다 높게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몸값이 100돈이라면 그 누구도 몸값이 그 100돈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역학에서 보면은 이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기 생각과 감정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끙끙 앓지 말고, 만약 누군가의 관계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면 나 자신보다 그 사람의 몸값을 더 높이 매긴 건 아닌지 돌봐야 합니다. 앞서 100돈이라는 몸값을 제시한 이유는 나와 상대방의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전환해서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동등하게 100돈을 여기고 있나? 그 사람에게 나보다 높은 150돈의 가치를 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이 존중을 받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는 사람, 즉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그래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절한 선을 긋어보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얼굴 붉히기 싫어서 선을 긋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선을 그은 후에 시간이 흘러서 당시의 불쾌감이 사라지면은 결국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정정하게 내 뜻을 전달했는데도 먼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 긋기 거리두기 요법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들은 선 긋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가 불쾌해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또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선 긋기를 못한다는 거죠. 또 이런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로서 또 관계 중심 연구를 통해서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진아영 박사님께서 나의 성취가 곧 나의 가치는 아니다. 진정성으로 채운 진품 인생. 정신과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가족스레 병을 앓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진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 나의 진정성은 자,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구샤 같은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얼마 전에 한국에 갔더니 명품을 카피한 이른바 짝퉁 제품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진품을 영어로는
오센틱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짝퉁은 페이크, 진짜처럼 보이고 진품을 흉내낸 것일 뿐 오센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아닌 누군가 되려는 노력,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정성이 있을 때 짝퉁이 아닌 진품인 것이죠. 진정성, 진품으로. 물론 롤모델을 선정하고 그 사람의 모델 점을 배워서 닮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앓고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과 자율신경계 장애의 주요 증상이 바로 병적인 피로감입니다. 아픈 후부터 저는 그야말로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잘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최대한 감추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거나 감추어야 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될 걸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단점을 보듬어 안으세요. Embrace your weaknesses. 라고 괜찮아. Good enough. Good enough. 그렇게 강점의 약점을 다 포함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면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내 삶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인생 방향의 키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 남들 보기 안 좋아. 그렇게 하는 다른 사람들이 욕해하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행동이 느려도 너는 왜 그렇게 느리졌냐? 그렇게 저는 닥터 지바고 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캡틴스라고 부릅니다. 캡틴 하면은 팀 주장, 별 선정을 뜻하지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캡틴 선정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와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 학교에 입고 이렇게 갔더니 미니가 나보고 촌스럽대. 그럴 때는 아이의 마음에서 공감해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에고, 그런 말을 들어서 속상했구나. 그런데 미니가 너희의 대장이야? 아이가 생각해보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그렇지. 네가 너희의 대장이지. 그러니까 미니가 아니라 네가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토닥여 준다는 거고 같이.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자신의 뜻에 진실하다는 진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방정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에던 그린드는 공감이 없는 진정성은 이기적이며 제한 없는 진정성은 방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uthenticity without empathy is selfish. authenticity without boundaries is careless. 라고 말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캡틴이듯이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구도 자기 인생의 캡틴입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갔더니 내가 제일 못 사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서 속상한 적이 있나요? 정말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현대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유명 저자이자 동기부여 강사인 웨인 다이어는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이다. I am human being, 나도 human doing. 우리는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존재하는 사람으로 인식해 봅시다. 자신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잘 알게 되면 성취에만 매달리지 않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남들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올가매던 사슬을 용기 있게 끊어버리기 바랍니다.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내가 보인다. ADHD가 갖는 놀라운 장면성. 요즘 ADHD라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그 주의력 결핍이다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하는데 여기서 주의력 결핍이란 말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주의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보다는 분배가 적절히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집중력 분배의 조절 이상이다. 증상 중에서 과잉행동, 하이퍼액티비티,
과잉 행동은 하이퍼 액티비티라는 거죠. 신체적인 움직임이 과도한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충동성, 임펄시비티, 과잉 행동과 충동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진료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는 주로 아동기에 진단되지만 성인에서는 ADHD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본인의 성인 ADHD 환경을 밝히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어느 초등 ADHD 환자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학업 성취들은 좋은 편이지만 쉽게 지루해하고 잡생각이 많고 이렇게 혼돈이 많다는 거죠. 책가방을 어디 뒀는지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좀 심부름 해놔도 뭐 엉뚱한 짓 하고 까먹어버리고. 자, 수업 시간에 그래도 좀 앉아있지만은 수업만 끝나면 창틀을 타고 올라가고 뭐 막 기어오르고 이렇게 부선하게 난리법석을 한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학령기 아동 때는 한 10명 중 1명, 어른의 경우는 20명 중 1명 정도가 ADHD 부족한 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력 부족, 이면에 숨기는 놀라운 장점은 뭘까? 또 성격 특성에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습니다.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루함을 잘 느끼고 한 가지 생각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반면에 자신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으면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집중력, 자기에게 좋은 거. 주의력 부족은 잡생각이 많고, 이들은 잡생각이 많은 만큼 말도 많고 엉뚱한 소리를 잘합니다. 주의력이 부족하면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좋은 면이 있을까요? 주변에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인 이들이 갖는 장점은 열악한 환경이 주어져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는지 유용한 팁을 가르쳐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것은 장점이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학, 프로블럼 솔빙, 리소스풀. 그렇게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크게 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과잉 행동과 충동성의 이면에 있는 장점은 뭘까? 과잉 행동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ADHD에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과할 뿐 아니라 에너지도 많고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과 잘 맞는 분야를 찾기만 하면은 물 맞는 고기처럼 탁월한 수가 있다. 충동성. 좋은 점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충동성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종합해 볼까요? ADHD 성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벤처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원래 정렬이 안 되는 정리학원의 ADHD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게 그리 나쁜 것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조금 억지 같다고요? 우리 사회에 ADHD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사람이 또 부정적인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숨어있던 잠재력을 발견한 기회. ADHD라는 한 가지 진단으로 표현하지만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과 그 정도는 천차만별입니다. 너희 이런 장점이 있었네. 그래, 이 장점을 잘 찾으면 또 집중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잠재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이다. 실수할 때마다 이 바보야 제대로 못해라고 제책했다면 이제는 지금은 제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ADHD, 어떤 면에서 ADHD라는 본인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만 질청받았으면 내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정신과 박사가 되겠느냐 이 말인데, 리프레임 틀을 바꾸어 보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너 이래서 어떻게 살래 같은 비난을 섞인 우리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한 건망증으로 등교할 때 신발을 주머니나 오면 부모님께 야단치지 않았으면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 두세 번은 다시 와야
우리 나영이지라고 했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아버지도 같은 성향에서 차키나 우산, 목도리, 외투 등을 계속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나무랄 상황이 아니었던 탓도 있었을 거예요. 허둥지둥 가느라고 안 챙길 것도 많지만 기분이 늘 좋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영선수 마이크 펠프스,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 한국의 가수 박범도 ADHD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본인이 좋아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집중력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 도전성 할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ADHD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모두 성향에 장단점이 있는 것을 살펴보자. 자신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프레임부터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좋네요.